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낡은 교육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68세 김정호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피땀으로 일군 정호 수학학원이 하루아침에 매각 대상이 되다니. 하지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단순한 은퇴한 수학교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68세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정호 수학학원을 운영해온 전직 중학교 수학교사죠. 제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됐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매일 새벽 5시 학원에 가장 먼저 나와서 교실을 정리하고 칠판을 깨끗이 닦고 오늘 수업할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아버지, 또 그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들 민수가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학원에 도착하며 하는 말이었어요. 5년 전 제가 학원을 물려준 후부터 민수는 원장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 못했어요. 학생들이 기다리잖아. 아버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민수의 뒤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학부모들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걸 원해요.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옛날 방식이라 제가 3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낸 그 방식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건가요? 하지만 정말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매일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의견은 무시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달 급여 명세서예요. 수진이가 건네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아버님,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근처에 많이 생기면서 학생 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중3 수학반은 여전히 만석이었거든요. 오히려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민수와 수진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아버지 줄인 급여 드렸어. 괜찮아. 어차피 아버지는 돈 계산에 밝지 않으시잖아. 그런데 정말 학원 매각하는 거야. 제가 숨이 막혔어요. 매각이라니? 당연하지. 이 땅값이 얼마인데 재개발 확정되면 최소 50억은 받을 거야. 그 돈으로 우리는 강남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그럼 아버지는 요양원 알아봐뒀어. 좋은 곳으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간 제 인생을 바친 이곳을 제가 없는 사이에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에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정호 선생님, 혹시 학원 그만두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수업 후 학부모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누가 그런 말을? 원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정호 선생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만두시고 젊은 강사로 바꾼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이미 제 자리를 대체할 강사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내가 그만둔다고 학부모들한테 말했다면서? 아, 그게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수업 방식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거짓말이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적은 여전히 학원에서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좀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편하게? 그게 요양원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30년간 키운 학원에서 제가 낳고 기른 아들에게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민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동네 학원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30년 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학 박사 과정까지 마쳤죠.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고요? 아들이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숨겨왔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해온 일이 있어요. 정호 교수님, 이번 달 원고료입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익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 출판사에서 주는 원고료였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문제집들의 실제 저자였거든요. 수학의 정석, 개념 원리 같은 책들 말이에요. 물론 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출판사와 계약할 때 익명을 조건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학원 선생님이 그런 유명한 책들을 썼다는 게 알려지면 학원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올 게 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호 선생님, 이번 EBS 수능 특강 감수 작업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EBS 수능 교재의 수문 감수자였어요. 매년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입시 문제 출제 위원들과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정호 박사님, 이번에도 예측이 정확했네요. 올해 수능 수학에서 확률 문제가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수능 출제 경향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쌓인 노하우와 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수학 이론이 결합된 결과였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수능 수학 성적이 항상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민수는 몰랐어요. 아들이 자신감을 잃을까봐 일부러 숨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아버지, 학원 매각이 확정됐어요. 뭐라고? 재개발 조합에서 정식으로 매입 제안이 들어왔어요. 45억이에요. 45억. 30년 전 제가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작은 학원이 이제 45억짜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용인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모셔드릴 거예요. 시설도 좋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68세이시잖아요. 편하게 지내시는 게.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게요. 학원 운영도 요즘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아버님은 그냥 수업만 하시잖아요. 그것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구식 방법으로. 구식 방법이라 그리고 실버타운 비용도 학원 매각 대금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짐이 되어버렸구나.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요. 한 달 정도면 정리할 수 있으시죠? 30년간 제 인생을 바친 곳을 한 달 만에 정리하라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10년간 연락을 주고받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호입니다. 아, 정호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어떤 제안이요? 온라인 수학 강의 플랫폼 말이에요. 4년 전에 제안해 주셨던 아, 당연히 유효하죠. 아니, 지금도 정호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호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온라인 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수학 분야에서는 정호 박사님만큼 실력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윌의 대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에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죠. 오전 10시 예정된 시간에 정장을 입은 3명이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정호 선생님 계시나요?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박철민 대표입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에듀윌이라면 요즘 가장 핫한 온라인 교육 업체잖아요. 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동업자들이야. 동업자요? 박 대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호 박사님과 온라인 수학 강의 런칭에 대해 상의하러 왔습니다. 그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사님이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정체를 밝혔어요. 민수야, 아빠는 서울대 수학과 박사야. 그리고 지난 10년간 너희가 모르게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해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정호 박사님은 현재 우리나라 수학교육계 숨은 거장이십니다. EBS 수능 특강 감수위원, 주요 출판사 교재 집필진, 그리고 잠깐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와 함께 런칭할 온라인 강의는 이미 5만 명이 사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5만 명이요? 박 대표가 계속 설명했어요. 정호 박사님의 강의, 하나당 수강료가 30만 원입니다. 5만 명이면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0억이요? 첫 하의 예상 매출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료와 강의료를 합치면 정호 박사님 몫은 3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학원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어요. 정호 박사님, 이미 촬영 스튜디오도 준비되어 있고 마케팅 팀도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로 그런 실력이 있으셨어요. 그때 박 대표가 또 다른 폭탄을 투하했어요. 참, 그리고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서도 임직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호 박사님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에서요. 네, 연간 계약 규모가 20억 정도 됩니다. 수진이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럼 아버님 연수입이 50억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학원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호 선생님 계시나요? 네?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강남 최고 학원 대치스카이의 원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치스카이 김 원장입니다. 정호 선생님께 제안 드릴 게 있어서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오셨다고요? 김 원장이 설명했어요. 사실 저희가 3년 전부터 정호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연봉 5억의 모든 조건을 맞춰드리겠다고 했는데 왜여기요? 네, 그런데 정호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하며 이곳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버지,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때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럼 학원 매각은 아, 그 얘기?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 학원 소유권이 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 30년 전에 내가 산 거니까 당연하지. 그럼 매각 동의서에 내 서명이 없으면 팔 수 없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가족끼리 그렇게.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이면 30년간 함께 일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학원 매각은 없다. 아버지, 대신 나는 내일부터 에듀윌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거야. 박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호 박사님,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수와 수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왜? 아까는 내가 구식이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계속 학원을 운영하시면 이미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때 박 대표가 또 다른 소식을 알려줬어요. 참, 그리고 정호 박사님,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숨은 수학 천재라는 제목으로요. 시청률 20%는 확실할 것 같다고 하네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말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예정이야. 그럼
저희 학원도 덩달아 유명해지겠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제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걸. 민수야,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이 학원과는 관계없어. 네? 내일부터 나는 서울 강남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일할 거야. 박 대표가 설명했어요. 네, 정호 박사님, 전용 스튜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구축했고요. 그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도 같이. 안 돼.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이제 혼자 할 거야. 30년간 가족을 위해 참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일주일 후 저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에듀윌 본사 스튜디오에 서 있었어요. 정호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첫 온라인 강의 촬영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김정호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이 신기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진짜 재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호 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첫 촬영인데 이렇게 자연스러우실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제가 살 새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강남역 근처 신축 아파트였죠. 박사님, 이 아파트 어떠세요? 좋네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68세 새 집, 새 직장. 마치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온라인 강의가 정식 오픈됐어요. 박 대표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정호 박사님, 대박입니다. 뭐가요? 첫날 수강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그리고 박사님, 이미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해외에서요? 네,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어 수학 강의를 번역해서 서비스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날 밤 새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30년간 작은 학원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호 박사님, KBS 아침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뉴스에서요? 네, 68세 수학 천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인터뷰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방송국에 갔어요. 30년간 동네 학원에서만 지내던 제가 이렇게 큰 방송국에 올 줄이야. 안녕하세요, 김정호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68C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30년간 작은 학원에 안주하며 제 능력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정호 박사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강의 신청자가 하루 만에 5만 명이 추가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을 읽어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68세인데 이런 분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정호 박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했는데 정호 박사님 강의 듣고 수학이 재미있다고 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서야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호 박사님,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성전자요? 네,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수학 특강을 요청하시네요. 한 번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매주 한 번씩 1년 계약이래요. 계산해보니 1년에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거죠. 동네 학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던 제가 이제는 2천만 원을 버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 LG, 현대자동차에서도 같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두 다요? 네, 이제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강사가 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내 재능이 이제서야 빛을 보는구나.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만약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줬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68세에 얻은 이 자유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더욱 놀라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호 박사님, 이번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탠포드요? 네, 한국 수학 교육 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요청하시네요. 68세의 해외 명문대 특강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사님, 수강생들의 수능 수학 평균 점수가 작년 대비 30점이나 올랐대요. 정말요? 네, 이제 전국 학부모들이 박사님 강의를 최고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어 하고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는 걸. 2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아버지, 민수예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손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죠. 왜 왔니? 아버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민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학원이 완전히 망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나가신 후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학원을 그만뒀어요. 왜? 모든 학부모들이 아버님을 찾더라고요. 정호 선생님이 어디 가셨냐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온라인 강의가 뜨면서 우리 학원으로 오던 학생들이 전부 아버지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월세도 못 내서 다음 주에 학원 문 닫아야 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 손자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두 할아버지 강의 본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다시 같이 일할 수 없을까요? 그 순간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이 일하자고.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아버지의 브랜드로 새로운 학원을 차리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내 브랜드? 수진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지금 전국에서 정호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희가 아버님 진짜 가족이니까.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안 돼. 아버지,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다시 뒤돌아갈 생각 없어.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빚도 5천만 원이나 졌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달 전에 너희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68세이시잖아요. 편하게 지내시는 게. 그랬잖아? 수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알았구나. 네, 이제야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TV에서 아버님 보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아버지, 그리고 너희에게 한 가지 조언해 줄게. 이제부터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희 실력으로 살아가라.
그때 손자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할아버지 강의 들을게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민수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는 68세에 내 기회를 만들었어. 너도 이제 너만의 기회를 만들어봐. 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어요. 너희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내 이름에 기대지 말고 정말 실력으로 승부해봐. 그럼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 시간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30년간 제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성공에 편승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들과 손자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제 온라인 강의는 전국적인 신드롬이 되었어요. 수강생이 8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진출도 대성공했죠. 어느 날 박 대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호 박사님, 이번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공식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감사패요? 네, 온라인 교육 혁신상이에요. 68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사님, 더 큰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버드요? 네, Korean Math Genius라는 제목으로 초청받으셨어요. 68세 하버드 특강이라니. 정말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네요.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라섰어요.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죠. 감사합니다.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손자들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민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왜 왔니?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요즘 작은 학원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이름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저희 이름으로 정직하게 시작했어요. 그럼 잘했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학생은 15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 손자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았어요. 민수야.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야.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실력으로 승부하겠어요. 절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진짜 아버님을 존경하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9년을 살면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대표였죠. 정호 박사님, 내년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해요. 넷플릭스요? 네, 전 세계 190개국에 송출될 예정이래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아버지, 손자 목소리였어요. 왜, 준호야?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학원 일해요. 그리고 맨날 할아버지 자랑해요. 그래? 네, 그리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는 것이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하버드 강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수진이, 손자들, 그리고 옛날 제자들까지. 정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선생님, 하버드 강의 어떠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게. 수진이도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로 아버님을 존경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하버드에서는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전 세계 천재들이 할아버지 강의를 듣고 감탄하는 모습이 제일 뿌듯했어. 우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민수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끔 만나자. 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를 존중하겠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줬기를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정호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우리 모두 김정호 할아버지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